미국 코스트코 매장 한복판, 노란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인 매대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먼저 집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카트마다 한국 커피 믹스가 몇 박스씩 실려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한 알음 껴안고 계산대로 달려갑니다. 커피의 본고장이라는 미국에서, 그것도 원두 커피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왜 사람들은 이 작은 스틱 커피 하나에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커피 믹스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에서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1등, 바로 맥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K믹스 커피 열풍 속에서 정작 국내 1등인 맥심은 단 한 박스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실적이 놀랍게도 0원입니다. 세계가 한국 커피 믹스에 빠져드는데 왜 하필 1등만 이 잔치에서 쏙 빠져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황당하면서도 씁쓸한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커피 믹스라는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실 봉지 하나에 커피, 프림, 설탕을 딱 황금 비율로 담아놓은 이 스틱형 커피 믹스는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발명품입니다. 1976년 동서식품이 처음 세상에 내놓았죠.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뜨거운 물만 부으면 30초 만에 완성되는 이 간편한 커피는 당시로선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커피 믹스는 곧 한국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손을 녹이며 마시던 한 잔, 산 정상에 올라 땀을 식히며 나눠 마시던 한 잔, 사무실에서 잠시 숨 돌릴 때 타 마시던 한 잔. 그렇게 커피 믹스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한국인의 정과 여유를 상징하는 국민 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커피 믹스를 만든 나라가 정작 그 대표 제품을 세계에 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이유는 조금 뒤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해외에서 벌어지는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해보죠.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커피 믹스는 해외에서 그냥 교민들이 사먹는 물건 정도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고향 맛이 그리워 찾는 딱 그 정도의 위치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조제 커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믹스 커피의 수출액이 7,17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6,492만 달러에서 10.6%가 늘어난 수치죠. 더 눈에 띄는 건 수출 물량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26,236톤이 해외로 팔려나갔는데 이건 전년보다 무려 15%나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이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K푸드 수출 실적을 보면 커피조 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15.8%나 급증하면서 라면, 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효자 품목으로 올라섰습니다. 한때는 그냥 값싼 인스턴트 취급을 받던 커피 믹스가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상품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든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단연 맛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커피 믹스를 처음 마시고 나서 하는 말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건 인스턴트 같지 않다. 마치 원두 커피를 마시는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대표 커피 믹스들은 좋은 원두로 알려진 아라비카를 주로 사용합니다. 어떤 제품은 아라비카 원두 함유량이 80%가 넘죠. 여기에 한국 특유의 그 달달하고 크리미한 맛이 더해집니다. 실제 취재 사례를 보면 이 인기가 얼마나 생생한지 느껴집니다. 필리핀 세부의 한 어학원에서는 현지 직원들이 3355 모여 맥심 커피 마시자며 들뜬다고 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건네준 노란 봉지 커피에 완전히 반해버린 거죠. 미국 미시간에 사는 한 주민은 미국에서 파는 인스턴트 커피는 병이나 캔에 들어있고 맛도 별로인데 한국 커피 믹스는 낮게 포장인데다 맛이 일품이라고 감탄합니다. 한국에 잠시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예 가족과 친구들 선물로 사가겠다며 마트에서 몇 박스씩 쓸어 담기도 하죠. 두 번째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은 커피 믹스 시장 자체가 아주 작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보통 병이나 캔에 든 인스턴트 커피 가루를 물에 타먹거나 아예 원두를 갈아서 내려 마시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처럼 커피, 프림, 설탕을 한 봉지에 착 담아 낱개로 포장한 이 편리한 스틱형 믹스커피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전체 커피 시장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이 커피 믹스가 차지할 정도로 일상적인데, 외국인들 눈에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편리한 발명품처럼 보였던 거죠. 봉지 하나만 뜯으면 카페 부럽지 않은 달콤한 커피 한 잔이 뚝딱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인기에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K 컨텐츠,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힘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진 오징어 게임이나 눈물의 여왕 같은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자연스럽게 믹스커피를 타 마시는 장면이 등장했죠.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저 커피가 뭐야?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해외 SNS에는 한국 커피 믹스 챌린지라는 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 커피 믹스를 사서 타 마시고 그 후기를 영상으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교민 마트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현지 대형마트에 한국 커피 전용 코너가 따로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저가 인스턴트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고 트렌디한 한국 음료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완벽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궁금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K믹스 커피 전체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데 왜 정작 국내 1등인 맥심은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내 1등이 해외에서도 가장 잘 팔려야 맞습니다. 국내 커피 믹스 시장의 80에서 90%를 장악한 그야말로 절대 강자니까요. 맥심 모카골드의 노란 봉지는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국민 아이템입니다. 그런데도 맥심의 해외 수출 실적은 다시 강조하지만 놀랍게도 0원입니다. 남들 다 나가는 세계 시장에 1등 혼자만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 황당한 상황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무려 50년도 더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야기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해의 맥심을 만드는 동서식품이라는 회사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동서식품은 한국의 동서라는 회사와 미국의 거대 식품기업이 손을 잡고 만든 합작회사입니다. 당시 미국 파트너는 제너럴 푸즈라는 회사였는데 이후 크래프트 푸즈를 거쳐 지금은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의 세계적인 식품 대기업이 됐습니다. 오레오 과자로 유명한 그 회사죠. 그러니까 동서식품은 한국 회사가 100% 소유한 순수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한국의 동서와 미국의 몬델리즈가 지분을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눠 가진 합작법인입니다.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한국 커피의 자존심이라 여겨온 그 이름, 맥심. 이게 사실은 한국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맥심이라는 상표권의 진짜 주인은 미국의 몬델리즈입니다. 동서식품은 이 맥심이라는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매년 몬델리즈의 상표권 사용료, 즉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과거 자료를 보면 동서식품이 상표권 사용료로만 1년에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맥스웰 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국산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노란 봉지가 알고 보면 미국 회사의 이름을 빌린 것이었던 거죠. 이 사실만으로도 좀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상표를 빌려 쓰는 것 자체는 흔한 일입니다. 진짜 문제는 빌려 쓰는 조건에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합작 계약을 맺을 당시 아주 중요한 조항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동서식품이 맥심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오직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만 한정된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동서식품은 맥심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커피를 한국 안에서만 팔 수 있고 국경 밖으로는 단 한 봉지도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회사가 세워진 목적 자체가 한국 시장 내 판매였기 때문에 해외 상표권과 판권은 처음부터 몬델리즈가 쥐고 있었던 거죠. 계약에는 동서식품이 몬델리즈의 커피 제품과 경쟁하는 것을 막는 조항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세계 시장은 몬델리즈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한국 안에서만 하라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서식품이 맥심 커피 믹스를 해외에 안 파는 게 아닙니다. 못 파는 겁니다. 아무리 세계가 한국 커피 믹스에 열광해도, 아무리 코스트코 매대가 한국 커피로 가득 차도 맥심이라는 이름을 붙인 제품은 계약상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의 말을 빌리면 연간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인데 커피 믹스 수출액은 정확히 0원이고 그 이유는 오직 몬델리즈와의 계약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무적의 1등인데 세계 무대에서는 손발이 완전히 묶여 있는 거죠. 이보다 더 답답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더 씁쓸한 건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이 아쉬움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몬델리즈의 전신 회사가 일본의 아지노모토와 손잡고 만든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맥심 브랜드의 인스턴트 커피를 버젓이 팔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몬델리즈가 직접 맥스웰 하우스 커피 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그러니까 맥심이라는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긴 한데 정작 그 커피 믹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한국의 동서식품만 그 이름으로 수출할 수 없는 참으로 얄궂은 상황인 겁니다. 세계 최초로 커피 믹스를 만든 나라의 1등 기업이 가장 잘 만드는데도 팔지 못하는 이 모순, 이게 바로 K믹스 커피 열풍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1등이 이렇게 발이 묶여있는 동안 그 세계 시장이라는 노른자위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통쾌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맥심이 비운 그 빈자리를 국내에서는 만년 2등, 3등이었던 후발주자들이 신나게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도저히 넘볼 수 없었던 1등의 자리를 해외라는 새 무대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마음껏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언더독의 역전극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회사가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의 프렌치 카페는 국내에서는 맥심의 벽에 막혀 늘 아쉬운 2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남양유업은 미국과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프렌치 카페 인스턴트 커피와 완제품 음료 판매를 크게 늘렸고 특히 다른 회사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까지 확대하면서 수출이 전년 대비 10% 넘게 늘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제품을 그대로 파는데 그치지 않았죠. 설탕을 뺀 제로 제품이나 산양류 단백질을 넣어 건강을 강조한 제품처럼 세계적인 건강 트렌드에 맞춘 전략을 들고 나온 게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내에서 못 이룬 1등의 꿈을 해외에서 이뤄가고 있는 셈이죠. 또 하나 눈에 띄는 회사가 이디야 커피입니다. 우리에게는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익숙한 그 이디야가 맞습니다. 이디야는 커피 믹스와 스틱커피 사업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는데 무려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68.9%나 급증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죠. 현재 이디야는 미국, 일본, 몽골 등 전 세계 27개국에 100종이 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나라마다 입맛에 맞춰 다른 제품을 미는 맞춤형 전략을 쓴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몽골에서는 스페셜 모카 블렌드가, 일본에서는 아메리카노 스틱커피가, 싱가포르에서는 컵커피가 인기를 끄는 시기죠. 나라마다 문을 두드리는 열쇠를 따로 만든 셈입니다. 이 밖에도 롯데 칠성음료는 레스비와 칸타타를 앞세워 러시아와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에서 레스비는 국민 캔커피로 통할 만큼 인지도가 높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레스비는 이미 남의 나라 커피가 아니라 자기들 일상 속 음료가 된 거죠. 국내 1등이 규칙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후발주자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세계 지도를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맥심을 만드는 동서식품은 이 좋은 기회를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동서식품의 사정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동서식품은 수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온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원가 상승입니다. 커피의 핵심 재료인 원두 국제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 폭등했습니다. 세계 커피 가격의 기준이 되는 아라비카 원두 선물 가격이 2020년 톤당 약 2,455달러에서 2024년에는 8,117달러까지 무려 3배 넘게 치솟았죠. 커피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재료값이 3배로 뛴 셈이니 그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동서식품의 매출 원가는 2020년 9,175억 원에서 최근 1조 3천억 원 수준까지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두 번째 악재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수출 제약입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도 계약 때문에 주력 브랜드로는 나갈 수가 없죠. 동서식품 관계자도 해외 수출이 가능하도록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은 동서와 몬델리즈 두 주주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자기 회사 제품이라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50대 50 합작회사의 구조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세 번째 악재는 국내 시장의 정체입니다. 한국 안에서도 커피 믹스 수요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국내 믹스커피 시장 규모는 2022년 1조 610억 원에서 2023년 9,559억 원으로 떨어지며 1조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카페 문화가 널리 퍼지고 집에서 캡슐 커피를 내려 마시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건강을 생각해 설탕이 많은 커피 믹스를 피하는 사람이 많아진 탓입니다. 안방 시장은 서서히 줄어드는데 바깥으로 나갈 문은 계약에 막혀 있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겁니다. 물론 동서식품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삼중고를 뚫기 위해 나름의 활로를 찾고 있죠. 우선 원가 부담을 버티기 위해 광고비 같은 지출을 확 줄여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캡슐 커피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2023년 프리미엄 캡슐 커피 브랜드 카누 바리스타를 내놓았는데 3년 만에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서며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죠. 다만 이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캡슐 커피 1위 네스프레소가 워낙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서 여기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동서식품은 서울 한남동에 맥심 플랜트 같은 브랜드 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국내 1위라는 지위를 발판 삼아 어떻게든 새 성장 동력을 찾아내려는 몸부림인 셈이죠. 그런데 최근 이 답답한 상황에 아주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맥심 수출설입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몬델리즈에 있습니다. 몬델리즈가 갖고 있던 다른 커피 사업 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 몬델리즈가 발을 담근 커피 사업은 동서식품에 투자한 50% 지분 말고는 거의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자 동서 주주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부풀기 시작했죠. 몬델리즈가 이제 커피 장사를 접었으니 맥심을 수출해도 서로 이익이 충돌할 일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만약 국내 1위 맥심이 세계로 나간다면 동서식품의 가치가 크게 오를 테니 주주들로선 애가 탈만도 하죠. 하지만 정작 동서식품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몬델리즈가 커피 기업을 매각한 것과 동서식품은 관계가 없다면서 지분 구조에 변화가 없고 준비 중인 수출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큰 셈이죠. 자, 이렇게 K믹스 커피를 둘러싼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 정리하면 참 아이러니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세계 최초로 커피 믹스를 만들어낸 나라에서 전 세계가 그 달콤한 맛에 빠져들어 코스트코 매대에서 서로 손을 뻗는 이 뜨거운 열풍 속에서도 정작 그 문을 활짝 연 주인공은 국내 1등 맥심이 아니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낡은 합작 계약 하나가 1등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사이 오히려 국내에서는 2등, 3등에 머물던 후발주자들이 세계라는 새 무대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씁쓸하고 또 어찌 보면 통쾌한 반전입니다. 규칙에 묶인 절대 강자와 그 빈틈을 파고든 도전자들. 이 흥미로운 경쟁의 다음 장면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언젠가 맥심이라는 이름이 자유를 얻어 세계 시장에 뛰어드는 날이 올지, 아니면 지금의 후발주자들이 그 사이 세계 시장을 완전히 굳혀버릴지,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